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벌해진 지난 주말, 저는 강릉 주문진항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곳곳에 내린 풍랑주의보로 배들이 못 다닐 거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볼거리가 없었네요. 재개장한 어민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 전주 다녀온 고성 영상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이쯤 되면 고성으로 이사를 오는 것도. 여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국내 최북단 명파마을입니다. 해파랑길 도보여행의 본격적인 출발점이기도 하죠. 참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진터미널에서 여기까진 콜택시를 부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을 땐 방문객들도 많았지만 이젠 이렇게 인적드문 마을이 됐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좀 해야겠네요. 명파마을에 몇 안 되는 식당이자 국내 최북단 식당이죠. 이름과 달리 평양냉면집은 아닙니다. 전 그냥 무조건 막국수로 갑니다. 북부지방 특유의 시원청량하고 무뚝뚝한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자면 상남자 스타일이랄까요? 거친 매력이 있어요. 메밀함량이 높아 구수하면서도 툭툭 끊기는 거친 면발, 첨가물 없는 재료들은 저마다의 맛을 솔직하게 툭툭 내던집니다. 슴슴한 듯 구수하고 투박한 듯 정성 어린 츤데레입니다. 진짜 고성식 막국수를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예요. 정말 찾아오기 어려운 게 단점이지만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죠. 뭔 개소리야! 오랫동안 이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도보 여행을 시작합니다. 명파마을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최북단이라는 명파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워낙 멀고 외진 곳이라 피서철에도 한산한 명파 해변에서 그야말로 가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느껴봅니다. 그럼 다음 행선지로 출발할게요. 이정표를 따라 난 오솔길로 가면 해파랑길 코스가 시작되죠. 여긴 여행 채널이 아니니 이동 과정은 빠르게 스킵할게요. 모시 코스 종료 구간인 마차진입니다. 여기부터는 해안길을 따라 걷기에 눈이 심심하지 않죠. 저 뒤로 마차진의 시그니처인 금강산 콘도가 보이네요. 잠시 멈춰서서 구경 좀 하고 갑니다. 코발트빛 동해바다는 에메랄드빛 남해바다와는 또 다른 멋이 있죠. 다시 조금 더 걷다 보면 우리나라의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이 나옵니다. 항구임에도 물이 참 맑아요. 그리고 이 한적한 항구 안쪽으로는 우리나라 최북단 수산시장이 들어서 있죠. 잠시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시장 구경하러 오는 길이 아주 험난했네요. 시장 앞에선 여러가지 생선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각종 가자미류와 오징어, 방어 등이네요. 상당히 꾸덕하게 말려졌는데요. 이렇게 바짝 말린 건 구이보단 촉촉하게 찜을 해 먹기 적합합니다. 생선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엔 6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고요. 사실 수산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많이 작죠. 화로를 위주로 판매하는 회센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가리비 이외의 모든 품목은 이 지역에서 잡힌 자연산입니다. 주요 품목이라면 가자미류와 대문어, 대게, 털개 등 동해안 북부 지역의 특산종들이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해삼이네요. 식감만큼은 동해산만큼 오독거리는 게 없죠. 단단을 넘어 딱딱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곳의 유일한 양식 품목인 가리비입니다. 일본산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양식한 건데요. 일본산보단 사이즈가 조금 작죠. 멍게 역시 자연산인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오늘은 수조의 어종이 다양하지가 않네요. 각종 가자미류와 광어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꺽정이나 횟대, 볼락류 등 냉수성의 어종들이 많아요. 여긴 고성에서도 생선값이 꽤나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작은 항이다 보니 대형 어선들이 고기를 대량 어획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어종들이 특별히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외진 위치도 한몫합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로의 재고 부담이 크죠. 조금 특이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화로들이 대부분 깊고 찬바다에서 잡힌 것들이라 수온이 오르면 곧잘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앞바다 직수를 쓰지 못하고 겨울에도 상시 냉각기를 돌린답니다. 이제는 비싼 가격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네요. 근데 왜 방문객들 미어터지는 속초는? 대신 차디찬 물에서 잡힌 생선들의 맛과 식감이야 단연 최고죠. 일반적으로 같은 어종일 경우 고위도의 저수온층에 서식하는 것들이 육질이 더 단단하고 체내 지방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생선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동네 자연산 광어는 육질이 정말 단단한데요. 꼭 한 번쯤 맛볼만 합니다. 대신 조금 얇게 떠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화로회를 두껍게 썰면 질길 수 있거든요. 또 대진항의 명물 중 대문어를 빠뜨릴 수 없죠. 요 양파망에 담긴 것들이 바로 피문어로 불리는 대문어인데요. 돌문어로 통하는 아랫동네 참문어보다 크고 달고 부드럽습니다. 역시 고성의 특산물인 털개입니다. 국산 털개의 90%가량이 고성 지역에서 잡히는데 특히 그중 가장 크고 좋은 게 여기 대진항에 많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만요. 러시아산도 아주 비싸질 땐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여기선 털개의 크기를 대강 나눠 마리당 가격을 받으니 큰 걸 고르세요. 재작년에 마리당 18만원일 때 1.6kg짜리를 골랐는데요. 당시 러시아산도 kg당 12만원씩 하던 때라 오히려 이게 더 쌌죠. 양은 적지만 이쪽에서도 전복들이 잡힙니다. 아랫역에서 많이 양식하는 전복과는 같은 종자인데요. 북방계종으로서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적합한 종이거든요. 여기서 전복은 먹어보질 않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털골뱅이라고 하는 콩깍지 고등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고등들은 요즘 맛이 좋을 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복소라로 불리는 관절매물 고등이요. 꼬득하게 회로 먹어도 좋고 부드럽게 쪄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많이 보이는 잡어 중 하나인 장갱입니다. 예전에 이곳 대진항에서 리뷰한 적 있는 생선이죠. 거의 초창기 영상인데 물론 지금도 퀄리티가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이땐 정말 영상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네요. 어쨌든 장갱이는 겨울부터 봄엔 회로도 먹을만 하다는 거. 살이 쫀득하고 수율도 꽤 좋거든요. 문어도 먹었었네요. 포장해 갈 경우엔 즉석에서 무료로 삶아줍니다. 어우, 앵글이 너무 산만해서 멀미가 날 지경이네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맛있게 먹었죠. 여기서 자연산 가리비로 통하는 고랑가리비요. 살이 쫄깃하고 달콤해서 정말 강추하는 제 최애 조개입니다. 다른 데 비하면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죠. 그 외에도 가자미류나 쥐노래미 등 대부분의 횟감은 킬로그램당 5만원 선입니다. 참고로 회 손질비는 따로 없고 식사는 2층 초장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해산물을 즐기는 것도 괜찮죠. 각종 폐류 가격만큼은 다른 것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들 잘 아시는 자연산 홍합 섭입니다. 큰 섭을 삶아 먹으면 폭신폭신한 식감이 참 좋죠. 오징어 가격은 무난하네요. 사이즈도 엄청 큼지막합니다. 양도 많이 나올 테니 이런 거 한 마리 곁들이는 것도 괜찮죠. 대게는 역시 가격이 좀 무섭네요. 북방대게라고 해서 북쪽 해역에서 잡아온 국산 대게들입니다. 대진항 대게들은 대체로 품질이 좋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엔 많이 비싸죠. 그 밖에도 무난한 횟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동통한 말지치도 있고요. 손질할 때 말 안 하면 간 안 챙겨주니 꼭 얘기하세요. 한창 제철인 밀복도 있네요. 표준명은 건복이죠. 동해안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한 복어입니다. 가성비 좋은 복어인데 5만원이면 가성비 메리트는 없죠. 이면수어입니다. 이것도 회로 먹기도 하는데 이거 드시고 배탈 나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고래회충 감염률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회를 뜰 때 화로 상태에서 빠르게 내장을 제거하면 됩니다. 참, 그리고 간혹 이걸 돌삼치라고 하는 경우도 보이던데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꼬리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면수어는 꼬리 지느러미가 V자 모양이거든요. 횟감물은 쥐노래미가 더 대우받고 비싸게 팔리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점개볼락입니다. 크기도 작고 많이 잡히지도 않지만 맛은 좋은 생선이죠. 푸른 지느러미의 누르시볼락도 그렇고 이 부류의 생선들도 다 지금 제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진항의 추천 품목을 추려보자면 역시 고랑가리비 등의 폐류나 문어가 무난하겠고, 횟감으론 각종 가자미류나 광어 혹은 볼락류 정도, 살짝 특이한 걸 찾는다면 장갱이 정도도 괜찮겠네요. 그럼 대진항 수산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식사를 했다면 근처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인근에 이렇게 해상공원이 있거든요. 특별할 건 없지만 일대 해안가 풍경이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걷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의 명파마을과 대진항을 소개했습니다. 보셨다시피 고성은 다소 불리한 위치적 조건 때문에 물가가 높습니다. 오늘 수산시장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 오지 마세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과 전통이 지켜지길 바라는 제 욕심입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분들께는 최고의 휴양지일 겁니다. 혹시 고성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